최고 1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하늘과 땅, 바닷길이 모두 마비됐습니다.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공항과 바다에서는 비행기와 여객선의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해외 이전을 위해 생산 라인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삼성 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재임대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대해서 광주시가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불법 논란을 피해갈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광주시의 뒷북 행정이 도마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힘드셨죠? 교통은 마비됐고 쌓인 눈을 치우느라 제설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기온은 종일 영하권을 크게 밑돌며 한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꼬리를 문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 정체는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시내버스는 한파 속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네, 좀 빨리 나왔는데도 한 20분 정도 늦었어요. 차 상황 때문에. 버스도 사람이 많아서 못 탈 뻔했거든요. 큰 도로는 대부분 눈이 녹았지만 이면 도로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10cm가 넘게 내린 눈이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으면서 차량과 보행자 모두 오가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도로 위에 모래를 뿌리고 삽으로 눈을 치워보지만 하염없이 내리는 눈은 제설 작업을 무력하게 만들고 맙니다.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미끄러지면 어쩌겠습니까? 거기 가다가. 꽉 막힌 도로에 임용고시 수험생들은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지만 가까스로 입실 시간 전에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8시 반 돼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곳곳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온종일 종전걸음에 거북이 운행을 한 하루였습니다. 밤사이 눈발은 점차 약해지겠지만 그래도 곳에 따라 최고 7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강한 바람 속에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고 차량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가리지 않고 폭설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미니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멈춰 서 있습니다. 충돌로 인해 차량 앞유리와 범퍼는 부서졌고 탑승객 10여 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위험물질을 실은 트레일러는 눈길에 전복돼 사고 수습에만 총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내리는 길에 속력은 안 붙었어도 우측량이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눈이 내린 광주 전남에서 접수된 교통사고는 모두 60여 건. 이로 인해 광주에서만 25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끝이 없이 내리는 눈에 낮 한때 무등산장 구간과 구례 성삼재 구간 등 광주 전남에서 도로 5곳이 전면 통제됐다가 지금은 성삼재 구간 한 곳만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서 광주에서는 현재 23개 노선 140여 대의 시내버스가 단축이나 우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폭설은 하늘길도 마비시켰습니다. 활주로 결빙으로 광주 공항에서는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비행기 4편이 결항됐고 10여 편이 1시간가량 지연 운항됐습니다. 8시 반 비행기로 제주공항 집결해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고 서울에서 다시 세부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정이 지금 다 취소가 상황이에요, 지금.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전남 모든 해상에서는 55개 항로 90여 척의 여객선이 묶이는 등 하늘과 땅, 바다에서 폭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내 집, 내 점 포함 눈 치우기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 법규지만 스스로 제설 작업에 나서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제설 차량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목포 시내 간선도로, 스노우체인을 장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량 소통이 순조롭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면도로, 걷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목포 등 도내 22개 시군이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입니다.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 밤새 눈이 내렸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게 내용입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처럼 비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치우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눈을 치우는 시민들에게 조례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내 집 앞은 내가 깨끗이 치워야 오는 손님도 기분 좋고 또 지나가는 손님들도 안 미끄럽고.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에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제설 범위와 책임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제설 장비 무료 대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6개 동으로 좀 하겠습니다만 23개 동 전체로 확대해서 시행 10년째인 눈 치우기 조례가 현실성을 갖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냉장고 생산 라인 폐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 큰 우려와 만류가 잇따랐지만 대체 산업에 대한 약속 하나 없이 폐쇄부터 강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하남 산단의 한 수출 포장업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뜯어낸 생산 라인 설비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달 이미 생산 라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포장을 마친 설비들은 오는 4월 광양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냉장고 라인이고요. 공장 설치가 한번 되고 시운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제 포장을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폐쇄되는 생산 라인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저가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제조하는 라인 3곳 중 한 곳. 그동안 지역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광주시장이 직접 광주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침묵하던 지역 경제계와 지역 정치권이 입을 열며 지역 여론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등은 지역 경제에 피해가 예상된 만큼 삼성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광주시의회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삼성이 해외로 이전한다면 지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생산라인 해외 이전과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 시장은 이들과 만나 삼성전자 생산라인 해외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고 다른 분야 투자가 가능한지 가능성 등을 타진해볼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롯데마트 월드컵점 매장 일부를 불법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롯데 측에 원상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은 이미 계약 형태 변경을 통해 불법 논란을 피해갈 조치라고 했었습니다. 광주시는 뒷북 행정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대기업은 날아가듯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은 광주시의 공유재산을 롯데가 20년 동안 빌려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롯데가 이를 다시 재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9,289제곱미터, 약 2,800평 정도입니다. 하지만 롯데는 3,901제곱미터, 1,182평의 면적을 점주들에게 추가로 재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은 뒤 석 달 만에야 광주시는 롯데 측에 원상 복구를 통보했습니다. 롯데가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 수익해온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하지만 그동안 롯데가 거둬들인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 해지나 고발 등의 조치보다 약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롯데는 광주시가 공문을 보내기 전부터 불법 재임대 면적 축소 조치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인들과의 계약 형태 변경을 통해 임대을이라는 방식에서 특정 매입 매장이라는 형태로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 재임대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원상복구 부분의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일환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특정 매장으로 이제 복구를 하면 어떤 그 면적상의 부분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롯데 측에 면죄부만 주고 상황이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이걸 특정 전환하게 되면 광주시에서 무기를 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둘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단체인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와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통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문 대표는 천 의원의 국민회의와 통합에 대해 시간이 얼마 없다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의원 측은 기득권 해체를 실천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독자 세력화가 쉽지 않은 만큼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문 대표가 대표직 사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탈당을 고심했던 박혜자, 김영록, 이계호, 이윤석 의원 등도 텃밭 민심 향배에 따라 향후 진로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결의문을 통해 오는 4월 총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득권도 요구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의 결정과 명령에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에는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승용,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호남 국회의원이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등학생 딸을 구하러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던 어머니도 함께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연기와 함께 시뻘건 화염이 집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고 외벽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마당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여수시 율천면 47살 이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이 씨의 부인과 고등학생 딸 그리고 이 씨의 여동생 등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거실에서 불길이 치솟자 집주인 이 씨는 아내와 함께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뒤 가스 밸브를 잠그러 옥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아내는 방 안에 있던 딸을 구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이제 불을 끄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딸하고 어머니가 이제 깨워갖고 나오다가 이제 둘이서 그 자리가 있고 짜누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이 씨의 여동생도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화재 원인으로는 거실에서 사용하던 전기 히터 등이 지목됐지만 현장 감식 결과 주방에 있던 냉장고가 전기 합선을 일으키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혹시 모를 방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멧돼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 광양에서는 집 앞마당까지 들어온 멧돼지가 사살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광양시 도이동 대화마을에 몸무게 100kg가량의 멧돼지 한 마리가 출현해 마을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 포획단이 사냥총으로 쏴 사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마당에 멧돼지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광군청 직원들이 265만 원을, 남구 봉선이동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130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성 아파트형 실버주택 사업이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장성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장성 실버주택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형 실버주택은 주거와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장성구는 100세대 규모의 실버주택을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토지 면적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토지 면적은 12,312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9제곱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가 6,998제곱킬로미터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도로, 대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여성이 모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같이 모텔에 묵었던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